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트너 공감의 대표 전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파트너 공감의 멘토 최다정 팀장입니다. 자, 세상에 완벽한 매물이란 있을까요? 저도 사실 지금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지만, 여러 경제 채널들. 그런데 이 방송에 나오는 매물들, 왜 다 완벽해 보이죠? 왜 다 완벽해 보이죠? 단점이 거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네, 말을 그렇게 하죠. 그렇죠. 하지만 저희 까방TV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칭찬할 건 분명히 칭찬해주고, 욕해야 될 부분은 확실히 욕해줘서, 그러니까 솔직한 방송이죠. 솔직한 매물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한 지역 어느 지역이죠? 네, 용산구에 위치한 렌트 자세요? 용지 아니 용산구에 위치한 이제 대사관 아, 형태의 대사관서 위치를 하고 있는 이제 렌트 물건이 되겠는데요. 고급 주택이죠. 고급 주택. 이번 주에 제가 사실 방송을 오랜만에 출연해갖고 소개해드렸던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 준비는 제가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볼까요? 자 우선은 용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입지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용산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역이죠. 정말 그렇죠.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한남뉴타운 그렇죠. 이렇게 있겠고,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이 또 앞으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오늘 매물 같은 경우는 이 한남뉴타운과 용산 민족공원 사이에 위치한 대사관로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최상 팀장님 항상 이제 한남뉴타운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용산 쪽에 네, 좀 지리적인 거를 잘 알고 계시죠? 자 이제 제가 이미지를 이제 하나 두 개 정도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은 자 우측에 보시면 한남뉴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3구역, 4구역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옆으로 보시면 이제 민족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제 빨간색 부분 본 지역의 대사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대사관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어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산의 대사관 하면은 여기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한 곳과 그리고 이 한남 오거리 쪽에 위치한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아시죠? 순천향대학교의 주변에 위치한 대사관로가 있거든요. 그 두 곳이 항상 대사관로가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한 곳이다. 근데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라색 부분 보이시죠? 보라색. 네네. 제가 이게 방송을 위해서 준비할 때 1번, 2번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입지적으로 지금 좋은 게 주변에 호재들이 같이 있으면 사실 가격이 상승을 반영을 같이 받잖아요. 근데 우선 한남뉴타운이 우측이 딱 가격을 상승시켜줄 준비하고 있고 왼쪽을 보니까 민족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근데 위쪽에 또 뭐가 있나요? 이태원이라는 데가 있죠. 네. 아래쪽 또 한강변이에요. 음, 근데 그 사이에 물건지하고 지금 민족공원 사이에 보시게 되면 1번, 2번 지역이 있는데 이거 수성부 지역 그리고 유엔사 부지 지역이거든요. 혹시 그 캠프킴 들어보셨죠? 네. 미군이 이전을 하면서 그 지역에 어떤 다양한 어떤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1번, 2번 지역도 동일하게 캠프킴, 수송부, 유엔사 부지가 미군이 철수함으로 인해서 쪽이 각광받는 그런 땅들이거든요. 바로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도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여기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적 있죠. 지금 민족공원 입구 이제 신분당선의 예정지거든요. 걸어서 약 한 5분 정도 거리입니다. 또 역세권 지역으로 또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지 며칠 어제 갔다 왔었죠. 네, 같이 갔었죠. 어제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진짜. 네, 덥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네. 갔다 어땠었나요? 아까 이동성 팀장님 제가 밖에서 잠깐 얘기하고 있었는데 갔다 와서 저희가 한 3시간 동안 걸어 다녔거든요. 네. 갔다 와서 손님이랑 저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좀 쉬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불도 꺼놓고서 저는 이제 통화를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딱 옆을 보니까 최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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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하고 이종성 팀장이 불 꺼놓고 자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서 입 벌리고 자고 있는데 그 정도 어제 한 3시간 동안 이제 네. 걸어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우선 이 지역에 대한 느낌 어땠었나요? 저는 사실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죠. 시끄러운 데 별로 안 아,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시끄럽고 막 혼잡하고 이런 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또 조용하고 또 특징이 그리고 어땠어요? 풀이 많아요. 저 또 풀 좋아. 풀 네, 나무라고 표현했어요. 초록 색깔 이렇게 그렇죠. 막 약간 나무랑 뭐 풀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쾌적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 쾌적한 있었고 느낌. 그리고 중간중간 약간 보안 시설처럼 그렇죠, 그렇죠. 경찰 부스들이 또 있는 거예요. 저는 여자라서 보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대표님이랑 팀장님께도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돈 많이 있거든요. 버시면 돼요. 네, 그래서 돈 많이 벌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한 가지 주셨는데 느낌이 어떠냐면
이런 대로변하고 좀 다르게 한적했죠. 네, 그게 한적한 가장 좋았어요. 한적한데도 보안 시설이 잘 돼 있는 점. 네네. 저희 가봤는데 막 네덜란드 대사관, 뭐 음. 그리고 대사관 저 계속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상의 네. 위치를 요 지역을 갖다가 제가 지금 남산 아래쪽에 보시면 이태원 지역 있죠. 요 지역에 지금 사진을 제가 준비해 보았거든요. 어디 이쪽에 뜨는 건가요? 이쪽에? 여기?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이 점이 어떤가요? 그 삼성가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뭐 기업 총수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 이쪽도 보시게 되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높은 담벼락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 정원수들이 상당히 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이제 앞에 앞에 공원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죠? 정원이 있고 이런 형태의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넘어올게요 이번에 저쪽 한 4km 정도 반대편으로 가시면 유엔빌리지라는 곳이 있죠. 유엔빌리지의 사진도 이쪽으로 좀 이렇게 띄워주실 수 있으시겠죠, 팀장님? 자, 이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한남대교를 북단을 넘자마자 우측 지역이 바로 유엔빌리지 지역이 되겠는데 이 지역도 보시면은 사진 한번 보세요. 느낌이 어떤지. 네. 담벼락이 상당히 높고 여기는 약간 젊은 층이 더 선호해요. 그래서 연예인층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옛날에 이런 사건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정재 예. 아직 넘어가시죠. 네, 넘어간 걸로. 녹화지만 넘어가고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우선 사진 제가 방송 며칠 전에 했던 그 사진 4컷을 좀 보여드리면은 동일합니다. 이게 고급 주택 지역의 어떤 특징들 똑같아요. 담벼락이 높고 정원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앞에 정원들이 상당히 큰 지역의 어떤 대지가 큰 이런 어떤 큰 빌라 일반적으로 지금 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는 12평의 이런 소형 빌라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어떤 우량 임차인의 어떤 수준도 보시면 우량 임차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수준도 좀 다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산에 이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용산에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정말 많죠. 용산에 우선 호재들이 뭐예요? 용산의 호재. 일단은 용산 민족공원이 그렇죠. 민족공원. 2025년 정도에 이제 개방을 할 예정이고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일부를 개방을 한다고 해요. 부분 개방을 해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사실 주거지에서 이런 대형 녹지공원이 있으면은 거주 만족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산 민족공원을 꼽을 수가 있겠고 예. 앞서 잠깐 말씀 주셨던 수송단 부지 그리고 유엔사 부지 이제 복합상업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 거. 그래서 뭐 호텔 상권이라던가 주상복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 매물 인근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분당선 연장 노선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제 5월달에 초에 이제 착공이 강남이랑 1구간이 이제 착공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 미군 부대가 빠지게 되면은 철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용산 구간까지도 2구간까지도 이제 들어갈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또 용산에 우선 호재 좀 다양하게 얘기해 주세요. 또 용산 마스터 플랜 마스터 플랜도 있겠고 그리고 또 용산 역 쪽에 호재 많잖아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도 있겠고 그리고 저기 어디죠? 자, 제가 조금 더 얘기할까요? 자, 네네. 호텔 용산역 뒤에 보시면 이제 호텔 있죠? 대형 우리나라의 제일 큰 관광 호텔이 들어선다는 점 이것도 유의하시면 좋겠고 용산역 바로 앞에 보시면 전면 4구역이라 이쪽에 지금 며칠 전에 가보셨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10년 한 5년 전에 제가 거기서 이렇게 둘러보는 거하고 상전벽해라고 해서 지금 거의 이제 건물들이 완전히 높게 들어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변모된 사실 원래 용산이 국제 업무 지역의 역할을 맡을 만한 어떤 모습이 사실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있고 용산역 앞에 보시면은 용사의집이라고 해서 군인 시설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곧 허물고서 28층인가요? 어떤 호텔이 또 들어섭니다. 관광 또 어디 있을까요? 지금 용산에 보면 서계 청파 지역도 지금 개발하죠. 서울역 바로 뒤쪽. 며칠 전에 청파동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용산이라는 지역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송파 얘기를 하면서 뭐 강남역 얘기를 하면서 강남역에 방송에서 이러죠. 강남역에 어떤 12평 빌라를 소개하면서 호재를 얘기해요. 그런데 저기 지하철 한 3-4정거장 가면 뭐가 있냐면 무슨 호재가 있죠? 뭐일까요? 현대자동차 그렇죠. 부지. 현대자동차 삼성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지를 얘기를 해요. 현대자동차 부지의 가격 상승과
강남역에 있는 12평의 빌라의 부지 상승 과연 얼마나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가격이 삼성동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가격들이 올라가겠죠. 빌라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빌라 12평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빌라의 어떤 시세들이 조금씩 반영되면서 멀리 있는 것까지 반영은 되겠지만은 저라면 사실 방송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점들. 그거는 왜냐면 이 물건에 그러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게 개발 호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송파 얘기할 때 개발 호재 정말 많죠. 송파도 뭐 얘기해드리면 뭐 고선 들어온다 해놓고 고선 역세권에 있는 빌라를 소개하면서 뭐 위례 신도시를 혹은 설명한다든지 혹은 뭐 문정법조 단지를 좀 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정법조 단지를 뭐 되게 강조를 한다든지 사실 이거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물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호재가 많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재가 무엇이 있냐? 뭐 민족공원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용산 뭐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에 어떤 핵심적인 어떤 것 무엇이냐면은 서울역에서 용산역이에요. 서울역에서 용산역이죠. 그쪽에 좀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자, 제가 아까 빨간색 그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빨간색 주변 지역으로 우측 쪽에 한남 뉴타운 있죠. 한남 뉴타운 가격 상승하면은 이 물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붙어 있어요. 땅들이. 바로 영향을 바로 받겠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공시가뿐만이 아니라 공시가는 이제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매매가까지 이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머리를 좀 쓰신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한남 뉴타운의 테두리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하셨어요. 싸죠 훨씬. 싸니까 이거를 사가지고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얘도 따라 상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소액 투자를 하신 분도 있었었는데 당연히 그래서 가격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입지적으로 보시게 되면 민족공원하고 도보로 약 몇 분 정도 걸리나요? 그 입구, 그 역. 입구까지 거의 한 도보 5분. 약간 현재는 돌아가야 되거든요. 약간 그 스타벅스를 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한 8분 정도 되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리지만 수송구가 만약에 뚫리게 되면은 유엔사부지가 뚫리게 되면 한 5분 정도로 바로 이제 역세권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공원들과 역세권에 대한 어떤 가치를 분명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특징들. 여기서 유엔사부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엔사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찰가가 1조 원에 달할 거라는 이제 기사가 있거든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이 부분. 한 기관 투자자는 유엔사 부지는 서울 핵심 입지에 남은 몇 안 되는 대형 부지라 희소성이 있다. 그렇죠. 이만큼 지금 어떤 희소성이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한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이 경우가 있습니다.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 실제 가서 보시면 원래는 여기가 일반 주거 지역이었거든요. 주거 지역. 그렇죠? 네. 근데 여기를 제가 예전에 그 이쪽에 관련된 물건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뀔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상업지역으로 바꿔놨습니다. 벌써. 그래서 지금 본 매물지역 그리고 공원 이 가운데 있는 유엔사 부지, 수성구 부지가 이제 앞으로 면세점이나 주상복합, 병원, 마트 뭐 등이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뭐 주상복합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일반 12평 빌라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도 뭐 더힐 주변에 뭐가 있나요? 웨인 아파트, 유엔 빌리지가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한남 뉴타운의 평당 가격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들어설 유엔사 부지에 들어설 가격의 가치들 지금 저기 더힐이나 웨인 아파트가 얼마죠 평당? 평당 8천만 원 정도. 웨인 아파트가 얼마에 낙찰됐죠? 이 웨인 아파트는 평당? 1억 원에 그렇지 1억에. 낙찰이 됐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뭐 8천만 원 이상. 뭐 8천만 원에서 유엔 빌리지 같은 경우 1억 정도 네. 다 그러니까 지금 평당 1억 정도의 어떤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2번 지역 제가 그리고 1번 지역 이 지역도 지금 평당 그쪽 지역하고 같이 비교되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가치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공원 그다음에 가치 높고 그다음에 한남타운이라는 지역이 뭐 부촌이 형성이 될지 그만큼 이제 처음에 계획된 것보다는 낮을 수가 있긴 하지만 신규 어떤 주택 지역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 형성이 되고 유엔 빌리지, 더힐, 웨인 아파트, 이태원, 남산, 한강 뭐 얘기할 게 다 갖춘 다 갖춘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유엔사 부지 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신분당선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신분당선 아까 얘기하셨죠? 네, 착공을 했다고? 네, 착공을 시작했죠. 4일날 했습니다. 4일날. 네. 4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이제 언제죠?
2022년에 이제 2022년.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1구간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신사예요. 근데 2구간 어디죠? 신사에서 신사에서 용산 지역, 용산역입니다. 그래서 한강다리 한남대교를 지나서 이제 어디죠? 그 용산역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요 구간이 이제 2 뭐죠? 연장 2단계 구간, 2단계 연장 구간이 되겠는데 언제 착공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내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미군이 언제 철수한다 했죠?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를 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면 이제 다 철수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수하는 시점에서 거의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년 정도가 언제 2018년에 착공을 하고 보통 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2023년 정도에는 이제 거의 완공이 되는 이제 그런 매물이 그런 입지를 자랑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제 매물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매물 정보 우선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대지는 22.68평, 그리고 전용은 42평입니다. 그리고 준공 연도가 2004년에 준공된 매물이고 층수는 4층 중에 4층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네. 읽어주시죠. 이 부분. 네, 용산 민족공원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매물이고 그렇죠. 공실률이 0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량 임차인 대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군 철수로 인한 수요 감소가 이제 무관합니다. 여기는 대사관길이기 때문에 미군 철수로 인한 수요 감소는 무관하겠고 한남 뉴타운, 유엔사부지, 신분당선, 공원 등의 호재가 직간접적으로 이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리적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입지역 오시면 이제 용산 민족공원에 우수하다는 건 도보로 한 5분 정도. 그리고 공실이 0%에 가까운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동그라미 친 적이 대사관 지역이거든요. 네, 네. 근데 요 지역에 약 한 300에서 한 400 정도 세대, 많으면 500세대 정도 되는데 요 지역 혹시 궁금하시면 부동산에 전화해보세요. 요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 대사관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렌트에 공실이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량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지금 대사관이나 대사관 전화 혹은 대사관 직원이나 혹은 그 뭐라고 하셨죠? 뭐 외국계 임직원들? 천억대 뭐 주식 부호? 네네네, 맞아요. 네, 뭐 주식 부호들이 이게 선호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정치인과 관련된 그 어떤 친인척들이 상당히 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임차인의 어떤 수준이나 공실이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질문하세요 저한테. 미군 철수하는데 공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는데 미군이 여기 거주하는 건 아닙니다. 미군은 제가 5구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 옆집에 살아요. 네, 미군 군인분들은. 그래서 미군 그런 쪽에 렌트를 하시는 거고 이쪽은 대사관 쪽에서 렌트를 하는 거라서 수요가 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내부 사진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이게 내부 너무 사진이 넓고 좋아요. 그리고 일단 우리 팀장님 좋아하시는 조망권. 네, 조망권. 팀장님이 조망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좀 탁 트여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공원 조망이 됩니다. 사실 네. 지금 현재. 그리고 사진 보시게 되면 이제 남향이에요. 남향이라는 점 그리고 고층이라는 점 그리고 조망권에 대한 어떤 가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42평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게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실내를 보시면 바닥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은 1개 이상입니다. 이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 가격 정보 좀 한번 알려주세요. 가격. 네, 매매가는 10억 본인 거 5천. 보세요. 본인 거. 너무 작아서. 그러세요? 매매가는 10억 5천만 원, 그리고 예상 임대가는 월세로 이제 렌트 형식으로 400만 원입니다. 보증금 없죠? 네, 보증금은 없고요. 네. 대출은 이제 5억 원 예상 가능하고 실질 투자 금액은 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기. 자, 보통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네. 그 방송에 나와서 아나운서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부동산에는 수익형 부동산이 있고 차익형 부동산이 있죠. 네. 어떤 게 원하세요?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수익형으로 접근을 하되 나중에 차익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물어본 네. 거의 정답이에요. 이게 이렇게 손님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수익형이야, 뭐 차익형이야 이렇게 딱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우선 수익형으로 하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차익형이 됐으면 네. 좋겠다고 하는데 좀 제가 대답을 해요. 상담을 하다가 세상에 그런 물건이 얼마나 될까요? 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방송 중에서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상담. 그런 물건은 너무 욕심 부리시면은 욕심 부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욕심 부리면 안 되세요. 잠깐만요. 안 돼요. 갑자기 욕심 부리는 게 털난다 막 이런 생각이 나고 그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욕심 부려보시면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자 강남 수익형이 오피스는 이제 수익률 떨어지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 보통 수익형 원룸 투룸은 얼마인가요? 지금 한 4~5% 정도? 4~5%. 네. 4.8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5%는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강남권으로 접근하실 때 수익형이 5%라고 보시면 돼요. 5%. 근데 요 물건이 지금 수익형 계산 딱 해보시면은 5.3%가 나오는데 자 5.3%니까 수익형 부동산이 우선 되겠죠. 월세 네. 400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변에 호재들 뭐뭐 있었죠? 가까이 반영을 할 수 있는 호재. 민족공원, 유엔사 부지, 그리고 수성단 부지, 그리고 신부상선 연장노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남 뉴타운. 한남 뉴타운. 이런 것들 그리고 한강에 대한 접근성, 또 이태원 상권에 대한 접근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은 호재는 많이 그 외에도 호재가 많이 있지만 반영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현재 공시가 그리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거는 결론이 뭐냐면 차익형이에요 물건이. 결론은 차익형이에요. 수익형인데 네. 추후에 이제 차익형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런 안 물건이 된다, 세상에 안 어딨어라고 된다면서. 이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있어. 있네요.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소액 투자에서는 사실 좀 힘들겠죠. 그런 점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그래서 이 가격이 앞으로 그러니까 유엔사나 수성구 부지에 대한 가치 상승, 한남 뉴타운에 반영을 받아서 가격이 상승할 거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방금 유엔사 특히 이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던 아까 어디였죠? 웨인 아파트, 그다음에 더힐, 유엔 빌리지와 어떤 같이 가격을 경쟁하는 지역이 바로 옆에 생기기 때문에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으시더라도 좀 이거 제 글을 제 어떤 방송 보시거나 이 글을 여기 멘트 나오는 것들 네. 보시면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궁금한 부분인데 렌트의 형태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감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렌트는 사실 흔한 이런 임대 형태는 아니잖아요. 렌트가 많이 흔하지 않아요, 절대. 음. 강남권 이게 성공할 수 있는 데가 지금 강남권하고 또 어디 있죠? 당진이라든지 그런 지방 당진 평택 그런 쪽. 지방까지 가지 마세요. 또 어디? 렌트 저기 홍대 쪽에. 어, 그럼 대학가 주변, 그 관악구, 서울대학교 주변에 이런 지역만 지금 렌트가 좀 성행을 하고 그 외 지역은 거의 힘든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왜냐면은 보증금은 빵으로 만드는데 월세가 되게 세요 대신에. 그러니까 매수하시는 입장에서는 주인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보증금 안 내지만 월세를 갖다가 50 내야 될 걸 90씩 내야 되니까 이런 수요들이 상당히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렌트가 되겠고 렌트에 어떤 걸 물어보신 거죠? 근데 렌트 형태에 대해서 일단은 걱정이 되는데 왜 여기가 지금 월세가 4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굉장히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공실이라던가 아니면 이게 밀린다던가 이런 걱정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투자 금액이라는 게 지금 작지 않은 형태로 보이는데 좀 그런 부분에 좀 겁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저희 방송에서 말하는 게 제가 장점을 확실히 네. 칭찬하고 단점이 될 것들은 단점이 아니라 욕할 것들은 거의 욕할 정도까지 제가 표현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분이나 이렇게 제3의 어떤 투자자분에게서 이런 부분이 이제 위험하신 건데 자 우선에 렌트 형태 같은 경우에 지금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이 지역의 대사관 지역이라는 지역, 이태원, 한남 오거리, 동빙고 그리고 본 지역, 동빙고 대사관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실이 몇이라 했죠? 거의 0. 거의 제로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임차인이 강남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강남 렌트의 임차인이 누군가요? 보통 그 유흥업 유흥업소나 종사자들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함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권이 워낙 이제 24시간 상권이다 보니까 밤에 이루어지는 어떤 상권들 있죠. 그러니까 술집보다 미용실이라든지 음식점, 배달 이런 쪽에 이제 종사하신 분들이 수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이쪽 지역의 어떤 수요들은 대사관 지역,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갔을 때 보니까 어때요? 그 자동차 플레이트가 다 외에 써 외교차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량임차인이라고 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실의 걱정이나 그리고 이런 대사관 직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비용들을
그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내주는 거거든요. 혹은 계약금 뭐 어떤 형태에 따라서 그냥 선지급해 뭐 6개월치, 뭐 1년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안 하셔도 된다는 점.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뭐? 좀 더 있는데 제가 정말 여기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투자자의 시청자 입장에서 정말, 얘기를 해보세요. 네, 시청자의 입장으로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동빙고동이라는 게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저 한남 뉴타운 저는 하니까 조금 익숙하긴 한데 그거랑 네, 낯선 동네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 빌라잖아요. 빌라의 형태인데 여기가 관리 상태라던가 관리? 뭐 연식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도 궁금할 것 같아요. 자, 우선 동빙고동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한남 뉴턴 잘 아시죠? 한남 뉴턴 안에 있는 동이에요. 그래서 5구역 위에 위치한 것이 그냥 동빙고동이고 그 안에 이제 대사관이 위치한 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빌라 관리 상태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뭐 12평의 작은 빌라들 있죠. 12평이든 뭐 14평이든 뭐 원룸이든 이런 빌라와는 사실 비교를 하시니까 좀 대상이 안 돼요. 비교가. 이제 고급 빌라라고 불리는 것들은 보시게 되면은 보통 관리가 훨씬 잘 되죠. 앞에 이제 정원수까지 있다고 제가 이렇게 이런 것이 네. 많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 상태는 사실상 제일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사시는 분들의 어떤 수준을 보시게 되면 대사관 이렇게 파출부도 오세요. 파출부가 계속 있으면서 할 정도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불만이 있으시면 거의 다 고쳐버리거나 그런 건 빨리빨리 고쳐지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어떤 관리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사는 사람의 어떤 수준들이 뭐 대사관 직원이나 정치, 뭐 경제 혹은 뭐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이제 고급 빌라 형태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나요? 상태가 불안하다면 절대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고, 자 우선은 이제 우리 그 까방이잖아요, 까방. 네. 깔점들 좀 이제 좀 더 말씀을 좀 해주세요. 깔점들. 네. 투자자의 입장에서 네, 가격이 투자자들은. 가격이 사실 수익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네. 높다라는 점이 제일 많이 걱정이 될 것 같고. 그거는 빌라였으면 아마 소액 투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앞에 고급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아무래도 고급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 네. 또 그리고 4층 중에 4층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탑층에 대한 걱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4층 중에 4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국 형태가 임대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보시게 되면 위층은 보통 그 풀밭으로 해놔갖고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바베큐 시설을 이제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하는 5층도 이용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어 있다. 그렇다고 5층에서 맨날 바베큐 한다고 뭐 뛰어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정도까지만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많이 깠죠? 욕할 네, 부분 제가 제가 이제 좀 궁금한 대신 거 다- 설명을 좀 드렸고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은 수익형 부동산과 차익형 부동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강남권 오피스텔 수익률의 그 이상인 버금가는. 버금가는 그런 수익률을 자랑하는 매물이 되겠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유함에 따른 가치 상승 또한 이제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는 바로 매물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익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아까 그렇죠. 방금 수익형과 차익형이 가능한 매물이라는 거. 네, 그리고 차익형에 있어서 어떤 호재는 지금 주변에 개발 호재가 워낙 많다는 거. 바로 가까이 유엔사 부지, 네, 수송부, 신부당산 우측에서 들어오죠. 그리고 한남 뉴타운이 우측에 있죠. 네.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에 남양이라는 점, 그 다음에 조망권이 나온다는 거, 차후에 역세권에서 상당히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 고급 주택이라는 점, 그리고 유엔 빌리지, 아까 유엔사 부지죠? 수송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힐, 웨인 아파트, 또 어디에는 하나 어디죠? 더힐, 그리고 유엔 빌리지와 동등하게 거의 평가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 지역과 물건지는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결론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면서 차익형이 상당히 나을 수 있는.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요. 10초 동안 10초 동안 정리를 했잖아요 이미. 그러네요. 10초 동안은 미리 했었어요. 너무 해보고 재밌어요.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매물 용산구에 위치한 그리고 동빙구에 위치한
고급 렌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카페를 통해서 꼭 전화주세요.